속보, 문체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유인촌 장관 큰 거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협회 향한 본격 감사 착수 보고 홍명보. 정몽규 즉결 심판 초토화. 문화체육관관광부 이하 문체부가 최근 논란이 일어난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지난 1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로 전환하게 됐다며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한 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재정 및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8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역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축구대표팀 선임 논란과 관해 많은 분들이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자리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을 경질한 후 5개월간 비어 있었다. 5월 안에 외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힌 축구협회는 부진한 협상력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끝내 지난 7일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내정했다고 공식 보도한 뒤 13일 홍 감독의 공식 선임을 발표했다. 홍 감독은 그간 언론을 통해 강력하게 축구대표팀 감독 내정설이 불쾌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온 후보군이다. 때문에 그의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은 충격을 넘어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이후 클린스만 전 감독의 나태한 업무 태도, 선임 과정, 축구대표팀 내부의 갈등 사태까지 눈덩이처럼 뭉쳐 축구협회의 기반 부실 문제로 불거졌다. 이후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를 통해 올린 영상으로 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처리가 낱낱이 폭로됐다. 발끈한 축구협회 측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경로한 언론, 여론의 역풍에 얻어맞고 인해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이후 이천수,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등 굵직한 축구판 선배들이 줄줄이 이름을 걸고 박 전 위원의 손을 들었다.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비판 의견을 제시한 일부 축구인들에 대해 기기적이다. 이익을 추구한다며 얼토당토하는 반론을 제시했지만 결국 제 살 갉아먹기로 끝났다. 이기적이라는 추상적인 반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대표팀 선임은 여러 굵직한 문제점을 품고 있다. 가장 먼저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에 홀로 내린 결정지라는 발언이 이를 시사한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이 이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다며 독박 책임을 자처했다. 당시 이 이사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내게 모든 권한을 줬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협회장까지 순차적 보고 및 승인 없이 비상식적 행정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 이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면접이 아닌 부탁을 했다며 공식 인터뷰를 통해 눈물로 읍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또 한 번 역풍을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평가 서류 제출도 없고 면접도 없었을 것이다. 답정너식 절차가 아니냐라며 허술한 선임 과정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진 뒤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페널티를 주겠다며 300억 원 가량의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기에 박주호 전 위원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와 일부 과정에서 무례함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특히 다비트 바그너 감독은 한국 축구 선수를 수십 명가량 분석해 올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제시 마시 감독 역시 큰 폭의 연봉 삭감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퇴 여론 속 AFC 회원협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AFC는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회장의 추대와 집행위원들의 승인을 통해 정 회장을 회원협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한다고 최근 공식 서한을 통해 전해왔으며, 임기는 2027년까지다. 해당 위원회는 AFC와 회원국 협회의 관계 관련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논의하는 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5월 AFC 총회에서 AFC 최고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에 순서가 왔을 뿐. 그거 하시고 축협에서는 물러나세요. 왜 이렇게 감투에 목을 매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13년 52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축협회장 임기는 4년인 가운데 정 회장은 연임에 성공해 54대 회장도 맡고 있다. 임기는 2025년 1월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최치환이 4회, 최순영이 5회, 정몽준이 4회 연속 회장을 맡은 바 있는 가운데 정몽규의 추가 연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다만 축구 팬들의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승부 조작 축구인에 대한 기습 사면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번복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및 선임 이후 성적, 근무 태만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축구 행정가로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축구 팬들은 지난 3월 월드컵 2차 예선 당시 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 등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사퇴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선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보여 팬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 속 홍명보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가운데 A 대표팀은 오는 9월 5일 홈에서 팔레스타인, 10일 오만 홈에서 오만과 월드컵 3차 예선을 펼칠 예정이다. 3. 이쯤 되면 강철 멘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중인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만나 자신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한국 축구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만남에서 정 회장은 한국 축구의 여성 팬 증가와 천안에 건설 중인 트레이닝 센터를 자신의 업적처럼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진출에 실패한 시점에도 협회장 사연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비난 목소리가 커진다. 정 회장은 영어로 부리는 한국,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축구를 주제로 토론했다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한국 축구의 팬베이스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한국에서 축구는 남자들의 스포츠였지만 최근에는 여성 팬들도 많이 증가했다. 이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라며 한국 축구의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새로운 트레이닝 센터 건립은 3억 달러, 약 4,136억 원, 프로젝트로 11개의 그라운드, 1개의 스타디움, 1개의 실내 경기장 등이 지어진다. 한국 축구의 중요하고 거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의 이번 행보에 대해 팬들과 축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정 회장이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파리를 방문한 것은 눈치 없는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선수들이 파리에도 못 가게 된 상황에서 혼자 파리를 방문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날을 세웠다. 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U-23 대표팀을 이끌고 있던 황선홍 감독을 A 대표팀 사령탑을 겸직하게 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지역 2차 예선 2경기를 치르게 했다. 황 감독은 파리 올림픽 예선을 겸한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 패하며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많은 팬은 정 회장이 현재 한국 축구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고 협회장 사연임을 위한 개인적인 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 회장은 앞서 아시아축구연맹, AFC 집행위원회 복고하면서 국제축구 무대에서 다시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체육단체장의 사면임을 넘기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 회장이 국제단체 임원직을 통해 이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다. 이후에도 자서전을 내고 업적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정 회장은 협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은 물론 승부 조작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팀 기강 붕괴, 아시안컵 실패 등이 그 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현재 문체부는 이미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실지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감사를 위한 재정비에 나섰다. 4. 영매체 손차박이 논쟁 언급하며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감독도 언급 자국 수비의 상징. 매체는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축구 무대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 1954 피파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뒤 32년이 지나서야 다음 월드컵에 나섰지만 이후로 태극전사들은 세계 축구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했다. 특히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준결승까지 오르기도 했다라고 조명했다. 이어 아시안컵에서는 2번 우승했지만 마지막 우승은 1960년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손흥민 32, 토트넘, 과 박지성 43 등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를 배출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최고의 선수 10명을 소개한다라고 알렸다. 1위에 이름을 올린 이는 손흥민이다. 기브미 스포츠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타다.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그의 우상인 차범근처럼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며 87경기에 나서서 29골을 기록한 뒤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400경기 이상 출전했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한 아시아 최다 득점 선수다. 차범근의 역대 기록에 근접하고 있는 손흥민은 2010년 한국 대표팀에서 데뷔한 뒤 120경기 이상을 뛰었고 2019년 아시안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팀의 주장을 맡았다. 그의 골 결정력과 리더십은 그를 역대 최고의 한국 선수로 평가받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2위는 차범근이었다. 매체는 차범근은 유럽 무대에서 다른 한국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선구자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첫 시즌 유에파컵 우승에 성공했다. 당시 에버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은 경기 후 그를 막을 수 없는 선수라고 평가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는 1989년 은퇴했는데 선수 경력 동안 단 한 장의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차범근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의 주인공도 차범근이다. 총 136경기에 출전해 58골을 기록했다. 그는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1972년 아시안컵 결승전에서도 뛰었다라고 소개했다. 3위는 박지성이다. 기브미 스포츠는 2002 월드컵 이후 거스 히딩크 감독이 발견한 또 다른 선수로 PSV로 이적한 박지성은 유럽에서 가장 일관된 선수 중 한 명이었다라고 썼다. 이어 네덜란드 리그에서 2시즌 동안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 팀의 전설이 됐다. 그는 7시즌 동안 맨유에서 200경기 이상 출전했고 4회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2008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박지성은 2002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세르지오 콘세이상을 뒤로 넘긴 뒤 공을 튕겨 비토르 바이아의 다리 사이를 공략한 골은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알렸다. 저 맨시티 갈래요? 단 1년 만에 이적 선언.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19일 한국 시간 일카이 귄도아는 바르셀로나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